안녕하세요. 나합격 종자기능사의 꽃쌤입니다. 2015년 3회 관연도 기출문제 두 번째 시간이에요. 31번 벼와 밀의 녹색혁명에 가장 크게 기여한 재배적 특성은? 벼와 밀을 통해서 녹색혁명이 일어났어요. 자, 녹색혁명의 아버지 노먼 블록은요, 키가 작고 생산성이 높으며 수확량이 증대된 밀품종을 개발했는데요. 그 이유는 물과 비료를 통해 무거운 이삭을 가지게 된 밀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품종을 개발해야 되는 거였어요. 자, 이 쓰러지지 않는 거, 이게 내 도복성에 대한 얘기죠. 답은 4번입니다. 32번. 자가불합성을 이용하여 1대 잡종을 세종하는 작물은? 자가불합성 작물은 우리가 배추과 작물들이죠. 답은 3번입니다. 33번. 형질을 종자 상태, 생육 초기 또는 잡종 초기 세대에 검정하는 조기 검정법을 통해 육종 효율을 향상시킬 수가 있는데요. 조기 검정법 또는 그 방법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은? 자, 우리가 종자를 개발하고 나서 이게 어떤 형질을 가지고 있는지 면밀하게 검사를 하는데요. 특히 조기 검정법을 많이 이용을 해요. 육종하는 과정이 너무 오래 걸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서 제일 이제 조기 검정법에 해당되지 않는 거는 포장 생산력 검정입니다. 포장 생산력 검정은 그 각 밭에서 아니면은 작물을 채종하는 그 포장지에서 품종의 특성 유지나 개량을 위한 검정하는 거라서 직접 수량을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답은 4번이에요. 34번. 체세포 분열 전기에 일어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전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방추사가 나타나는 거는 이 간기의 S기입니다. S. 체세포 분열 전기에 일어나는 사항이 아닌 것은? 체세포 분열 전기에서는 방추사가 형성됩니다. 방추사가 형성되고요. 방추사가 처음 나타나는 거는 이 G2기예요. G2기. G2기에서 방추사가 나타나고 적극적으로 이제 체세포 분열 전기에서 방추사가 형성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중기쯤에는 염색체가 세포의 중앙에 배열하는 과정을 겪게 됩니다. 35번. 반수체 식물을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은? 화분 배양을 통해서 반수체 식물을 유도할 수가 있고요. 단시일 내에 만들 수 있어서 육종 윤환이 크게 감축이 됩니다. 36번. 연관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연관군이라는 건요. 자, 우리가 동일한 염색체 위에 유전자의 1군이고 생물체의 반수 염색체와 같은 수의 연관군이에요. 두 개 이상의 비대리 유전자가 동일한 염색체상에 존재하는 게 연관이었잖아요. 이 연관이 모여져 있는 게 연관군인 거죠. 답은 1번입니다. 37번. 어떤 개체를 자식하여? 너무 웃겨가지고. 37번. 어떤 개체를 자식하여 얻은 표현형의 분리비가 9대 3대 3대 1입니다. 자, 이거에 대한 개체는 양성 잡종이에요. 자, 두 쌍의 대린 유전자를 동시에 교배하였을 때 생기는 잡종이 양성 잡종이고요. 멘델의 분리 법칙에서 우성의 법칙 제1대가 자가수분시키면 제2등에서는 우성과 열성의 비가 9대 3대 2, 3대 1로 나타납니다. 38번. 동질 배수체의 특징과 거리가 먼 것은? 동질 배수체는요, 세포의 기관이 거대화되고 여러 가지 특징 중에서 특히 종자가 거대해지고 꽃이 커지고 전체적으로 기관이 커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임성은 좀 낮은 편이에요. 39번. 집단 육종의 이점, 장점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인데요. 육종 연한이 단축되진 않아요. 집단적으로 재배하기 때문에 우리가 F4까지 이제 집단으로 재배하고 80%의 동형 접합자가 됐을 때 그 이후에 선발하시거든요. 그래서 잡종 집단의 취급이 용이하거나 많은 개체를 전개하거나 자연 선택을 유리하게 하는 거에는 효과적이지만 육종 연한이 단축되려면 우리가 약배양을 합니다. 40번. 기억, 니은, 디귿의 내용을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답은 1번이에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형질을 고정시킨 품종, 재래 품종이죠. 외국에서 새로운 형질을 들여온 품종, 도입 품종, 육종을 통해 새로운 형질을 나타낸 품종, 육성 품종이에요. 이 문제는 필터형으로도 출제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41번. 논에서 발생하는 잡초는? 알방동산이. 이게 논잡초예요. 논잡초, 밭잡초. 우리 이론 파트에 보시면 표로 잘 나와 있죠? 그 내용을 확인해 주세요. 42번.
봄철에 흙이 건조할 때 보리발길을 해주는 이유가 아닌 것은 보리발길을 왜 할까요? 우리가 보리가 쓰러지는 것을 막아주고 이 보시면 생장을 좀 억제시켜주기 위해 한 거예요. 이게 말이 좀 특이하시죠? 이거 별표? 자, 분화를 촉진시켜줘요. 보리발길을 왜 하는지 아세요? 겨울철에 보리밭이 얼어서 부풀어 오르면 이게 보리가 웃자라는 게 되는 걸 막아주는 현상을 보리발길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볼이 싹이 트지 않고 뿌리가 잘 내리는 게 중요해요. 뿌리 밝게 하는 거는 뿌리의 발달을 향상시켜서 보리의 전체적인 생장력을 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43번 다음 중 맹류와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맹류의 꽃은요 모두 암껍질과 겉껍질에 쌓여 있습니다. 외형, 내형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한 개의 암술과 세 개의 수술이 있습니다. 그리고 맹류의 씨를 뿌린 후 8에서 12일이 지나면 발화하고요. 본잎이 두장될 때까지는 아생기라고 합니다. 맹류를 파종하는 그런 성질은 춘파성, 봄에 뿌리는 거죠. 추파형, 우리가 가을에 뿌리는 거고 양절형, 봄, 가을 파종입니다. 44번 수확한 작물을 예냉하는 목적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예냉을 왜 할까요? 자, 2번 저장 및 수송 중에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비 냉장을 하는 거예요. 답은 2번입니다. 45번 광합성 효율이 좋은 C4 식물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C3 식물, C4 식물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요. C4 식물의 경우에는 이렇게 수수로 끝나는 용어를 가진 작물들이 많아요. 수수, 옥수수, 사탕수수, 참억새, 기장조가 있고요. 대부분의 식물은 C3 식물이에요. 그래서 CO2 고정하는 그 과정 단계도 C3는 켈빈 회로만 이용하고 C4 식물은 C4 회로와 켈빈 회로로 이용합니다. 에너지 효율은 이게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46번 일반적으로 파종 시기가 3월 하순에서 4월 상순에 파종하는 콩가 작물은 굉장히 빠른 시기에 콩가 작물에 파종하죠. 답은 3번 완두입니다. 47번 야외에서 자란 식물보다 온실에서 자란 식물이 웃자라기 쉬운데요. 유리나 플라스틱 필름이 어떤 광선을 잘 투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일까요? 바로 청색광, 약간 자외선 쪽의 그런 광을 우리가 이제 투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더 정확한 거는 자외선이겠죠. 청색광 그런 쪽에 빛을 투과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이 옷자라기가 쉽습니다. 답은 3번이에요. 자, 48번. 봄에 싹이 터서 여름에 왕성하게 자라고 늦여름에 씨가 맺히며 서리가 오면 죽은 한해살이 잡초는 무엇일까요? 자, 한해살이 잡초는요, 피, 독새, 풀, 암, 방동산이, 참방동산이, 물달개비가 있고요. 또 강아지풀, 발랭이, 명화주, 쇠비름, 엽기가 있습니다. 명화주는요, 밭잡초이면서 여름잡초예요. 제가 명화주 때문에 정말 고생한 적이 있거든요. 이 명화잡초가 두꺼워지면 거의 지팡이처럼 굉장히 그 굵기가 두꺼워져요. 그리고 명화주로 지팡이도 만드셨대요. 답은 4번입니다. 49번. 농업 노동 부담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비료와 농약의 사용을 억제하지 않는 거죠. 이거는 생력 재배에 대한 내용입니다. 농작업을 기계화하고 농작업을 공동화하고 생산 및 저장 시설을 자동화하는 그런 과정을 이 생력화 재배의 요건으로 기본을 잡습니다. 50번. 주로 잎을 관상하는 것. 잎을 관상하는 식물을 관엽식물이라고 합니다. 소철, 고무나무가 있겠네요. 51번. 공기 중의 농도가 380ppm 정도이며 식물 광합성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이산화탄소입니다. 답은 4번이에요. 52번. 재배 역사가 가장 오래가 된 것은 공유예요. 53번. 벼를 늦게 수확하거나 건조 중에 비를 맞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냐면 2번. 금간쌀입니다. 나머지 복절미, 푸른쌀, 신댕미도 알아두세요. 54번. 벼에 기계 이약물을 육묘할 때 모판흙의 pH가 5.6 이상이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기 쉽냐면요. 우리가 이 5.6 이상이 되면 목잘력병이 발생하기 쉬워요. 그래서 이 모판흙은 4.5에서 5.8로 맞춰주셔야 됩니다. 답은 4번이에요. 55번. 태풍이나 침수 후에 발생하기 쉬운 병은 무슨 병일까요? 흰잎 마른병입니다. 세균성 병으로 물을 따라서 병원군이 이동돼요. 그렇게 해서 치료가 어렵고 예방 위주의 방제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56번. 적산 온도가 가장 높은 것은 벼겠죠? 오래 키울수록 적산 온도 높고요. 온도가 높을수록 적산 온도가 높습니다. 57번. 수분수로 이용하기에 가장 부적합한 복숭아 품종은 우리나라에서 재배되는 백두 복숭아 품종은요. 꽃가루가 없는 경우가 많아서 매번 수분수를 심어주셔야 돼요. 수분수 품종은요. 품종과 교배 친화성, 개화기간 일치, 그리고 꽃가루 발화력 이런 것들을 고려하셔야 되고요. 장원 황도, 장호원이라는 지역명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장호원 지역명을 넣은 그런 품종인데 이 품종은 하나의 같은 꽃에 수분하여 열매를 맺는 자가 결실성을 갖고 있는 품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분수로는 부적합해요. 58번 벼의 수확 적기는 품종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일반적으로 출수 며칠인가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실제로 벼를 키워보니까 출수한 과정을 딱 관찰을 하고 그 이후에 40에서 45일 지나면 수확할 수 있는 그런 적기가 됩니다. 그리고 만생종 품종은 좀 더 길기 때문에 50에서 55일이에요. 출수란 무엇인지 정의도 한번 보고 가세요. 59번 식용작물로 분류되지 않는 것은 참깨는 유류작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특용작물에 해당됩니다. 60번 항상 푸르른 과수에 속한 상록과수는 무엇일까요? 60번은 1번 비파가 상록과수에 속합니다. 비파, 감귤, 레몬, 라임, 유자 이런 작물들은 상록과수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낙엽성 과수에 해당됩니다. 자, 지금까지 2015년 3회 기출문제 풀어보셨고요.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카페 한번 참고해 주시고 여러분 항상 응원합니다. 화이팅!